안녕하세요. 돈 되는 이야기 스토리올릭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받는 월세도 좋지만 금리가 다시 저금리가 되어야 이런 투자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배당 수익은 어떨까요? 만약 1년에 딱 들어오는 배당금이 5천만 원 정도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맘 같아서는 회사 그만두고 여행부터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상상만 해도 기쁘죠? 이번에는 이러한 주식 배당금을 위한 배당 종목 검색 방법과 배당금 관련 세금까지 배당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 배당금이란? 주식 배당금이란 기업이 사업을 하고 주주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돈을 말합니다. 때문에 배당금을 주주에게 많이 주는 기업의 경우 주주 친화적 기업이라고 하죠. 주식 한 주당 배당금이 매년 정해지고 많은 경우 4월에 지급되는데요. 한 주당 2,000원 배당금일 때 내가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2,000 곱하기 100해서 20만원을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 등이 빠지지만요. 우리는 기업의 배당 성향을 통해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당 성향이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배당 지급률 또는 사회 분배율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당기순이익 100억인 회사가 배당금으로 20억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은 20%가 되는 것이죠. 예시로 네이버 증권을 통해 확인한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은 2020년 무려 77.95%, 그리고 2021년 25%입니다. 꽤나 주주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배당의 세금은 얼마나 낼까? 배당금도 세금이 있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떼어가죠. 만약에 한 주당 1만원의 배당을 주는 기업의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받는 배당금은 100만원이 아니라 15.4%를 제외한 84.6%를 수령하니까 84만 5천원이 내 배당금 수령액이 됩니다. 이러한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알아서 공제해서 나눠주니 따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요. 셋, 해외 주식 투자 시의 배당소득세는 해외 배당소득세는 한국의 소득세 14%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투자한 기업이 속한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에 따라 한국과 비교하여 부과하는데요. 예로 미국 주식을 투자했을 때 미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5%이므로 14%를 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10%이므로 14%에서 배당소득세율 차이인 4%를 추가로 내고 여기서 지방소득세를 약간 포함하여 4.4%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0%이므로 15.4%를 추가 납부하게 되죠. 넷, 주식투자 배당소득세 신고 기준은 이러한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라고 했죠. 원천징수니까 배당금 지급할 때 알아서 세금 가져가고 주잖아요. 그래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 어찌 보면 편합니다. 그런데 배당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되어 다음해 5월에 종합과세 대상 소득 합산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을 말하죠. 결국 배당금 외에도 예금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의 합산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2천만 원 기준을 배당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연 4천만 원의 배당 소득이 있다고 해보죠. 그중 2천만 원은 15.4% 원천 징수로 처리되고 남은 2천만 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내 연봉 5천만 원에 배당 수익 2천만 원을 합하여 7천만 원이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후 과세 표준에 따라 누진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세금 청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바랍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5. 배당기업은 어떻게 찾나? 배당기업을 찾고 싶은데 무언가 막막하다고요? 주식 배당 투자를 한다면 네이버에 우선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배당금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메인에 증권 정보가 나오죠? 여기서 우측 하단에 배당금 상위 종목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배당금 순위로 기업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금을 제일 많이 주는 종목이 한 주당 10만원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이렇게 많이 준다면 좋겠죠?
근데 이거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종목이 한 주당 가격이 1000만 원이라면요. 투자금 대비 배당 수익률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까 검색했던 배당 페이지에서 수익률 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는 종목도 있으니 매년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물론 과거 배당 내역을 확인해서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인지 반짝 한 번 많이 배당을 준 기업인지도 확인하는 것은 센스죠. 6. 배당 많이 준다고 좋은 기업일까? 앞서 배당금은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럼 배당금 많이 주고 배당 수익률 높다면 좋은 기업일까요? 네이버 검색해서 앞선 방법처럼 배당 상위 종목을 찾아볼까요? 검색해보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중에 OCI가 보이는데요. 근데 OCI는 2년 전 그리고 3년 전에 모두 배당을 주지 않았거든요. 몇 년 안 주다가 갑자기 한 번 배당을 주는 기업이 배당 종목으로서 좋을까요? 혹은 올해까지는 배당을 주다가 내년에 배당을 안 준다면? 또 다른 경우로 올해에는 배당금을 많이 줬는데 내년에는 엄청 조금 준다면? 배당 수익률은 5%인데 내가 산 주식은 20% 하락한다면?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는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배당 많이 주는 종목이라고 듣고 투자하면 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날아가요. 때문에 매년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인지, 나의 배당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가는 적절한지, 기업은 꾸준히 배당을 줄 수 있을 만큼 사업이 안정적인지, 부채 상황은 어떤지, 주주 친화적인 기업인지 등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당금과 세금, 그리고 배당 수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배당 종목 고르는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